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하락폭이 조금은 깊어서인지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그 갭을 모두 메꾸면서 계속 뻗어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0.5%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1.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 급락이 나왔던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은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SDI가 무려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현대모비스의 흐름도 좋았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도 흐름이 좋지 못했었네요. 아울러서 자동차 관련주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늘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대부분의 흐름이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지난주 13일이었죠. 이때 이후로 5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기관이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금융투자가 시장을 주도했다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보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매도세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조금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의 순매수는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큰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참 수급적인 면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대량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확실히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그리고 현대차는 다시 한번 20만원을 이탈했는데 오늘 수급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을 한번 지켜보고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KTNG,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LG이노텍, 하나금융지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조금은 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S&P 500을 보면 장 초반에는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종가를 보니까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0.7%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76%의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폭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렇지만 오늘 하루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4거래일 동안 크게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일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FMCA,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FMC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1%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높은 확률을 본다면 0.75%가 거의 70% 이상,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0.75%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금리 인상폭보다는 점도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 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도표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해석들이 또 시장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폭보다는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그걸 지켜보시고요. 일단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내에 많은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각 인사들이 얼마나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가늠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특정 밴드 내에 점을 찍어서 생각의 범위를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맥시멈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면 일본 니케이가 0.45%, 대만은 0.5%, 그리고 상해지수도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비슷한 규모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한 가지 지켜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한미통화수합에 대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한미통화수합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고 오늘 뉴욕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부터 유엔 총회 연설이라든지 또 추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한미통화수합과가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것이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이렇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통화수합화라는 것이 분명히 환율 상승을 방해하는 데 조금은 기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자, 가령 태풍이 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뉴스를 보면서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 비가 올 때는 우산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정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태풍의 한가운데에서는 우산을 쓰는 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통화수합도 그런 관점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게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강도가 제한이 될 때 그런 정책 변화가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유로화 가치 상승, 이런 것도 원달러 환율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너무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는 환율의 안정화가 될 것이고 점차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빨간불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또다시 반도체에 겨울이 올 것이고 반도체 한파는 3분기에 직격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M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 감소한 수준을 보여줄 것이고, 이거는 3개월 전의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20%나 떨어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불과 3개월 만에 컨센서스가 20%가 떨어졌다는 것은 솔직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된 이유로 지목이 되었던 것이 D램 고정 가격 추이, 이게 지금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메모리 반도체와 가까운 SK 하이닉스 쪽에서 오늘 조금 더 약세 흐름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전저점까지 주가가 상당히 밀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중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딱 좋을 텐데 지금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처럼 조금 더 반도체를 어둡게 보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죠. 어제 급락이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1%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도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는 눈에 드러난 이슈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일 가능성도 있고, 또 굳이 재료를 꼽아본다면 내일인가 내일 모레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한미통화스와프,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 법안,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현대차 관련주도 그런 기대감을 토대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은 약세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1.4% 이 정도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 기아는 보합권 내에서 조금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를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정상회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한미통화수합화가 체결이 되는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환율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추세를 돌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면, 자, 최근에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쯤에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세장에서 주도했던 관련주들이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했고,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UAM이죠. 그리고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이 네 가지의 혁신 로드맵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물론 몇몇 종목들은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들이 어제 상당 부분 많이 꺾였던 것을 본다면 새롭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짝 상승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책 수혜 효과로서 태조 이방원의 바통을 터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참조할 때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내일이면 9월달 FMC 회의가 있어요. 2달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부디 변곡점에 대해서 시장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다들 어려운 시장에서도 늘 힘내시고 화이팅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